중남미 문명 중에서도 아즈텍 제국은 유독 잔혹한 제사와 거대한 신전, 강력한 군사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 초까지 멕시코 고원에 존재했던 이 문명은 불과 2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번영하며 중미를 지배했고, 이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화와 전설에서 시작된 제국. 아즈텍 문명의 기원은 역사와 신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즈텍인, 보다 정확히는 멕시카라고 불리는 이들은 전설에 따르면 아슬란이라는 북쪽의 신성한 땅에서 출발한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아슬란은 외가리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들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현재 미국 남서부나 북멕시코 일대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3세기 후반경 멕시코 고원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이미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정착해 있던 이 지역에서 초기에는 주변 부족들에게 천대받고 밀려나는 소외된 집단이었습니다. 멕시카는 대부분 늪지와 호수로 뒤덮인 텍스코코 호수 주변에서 고군분투하며 생존했고, 토지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아 이방인의 처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절대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호신 우이칠로 포치틀리의 계시를 따르며 신이 정한 땅을 찾아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이칠로 포치틀리는 전쟁과 태양의 신으로 멕시카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적 사명을 부여한 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멕시카인들은 신이 약속한 징조를 호수 한가운데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 징표는 우이칠로 포치틀리가 약속한 성스러운 땅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들은 바로 그 지점에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도시가 바로 훗날 아즈텍 제국의 수도가 되는 테노치티틀란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신의 계시에 따라 선택한 땅이 물 위의 늪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었지만 멕시카인들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물 위에 세우기 위해 섬과 인공 기초를 만들고 운하를 파고 둑을 쌓으며 독창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종교적 집념이 아니라 극한 환경을 극복해낸 기술적 창의성의 결과였습니다. 멕시카는 이후 다른 도시국가들과의 연합과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대했고, 마침내 1428년 텍스코코와 틀라코판과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하면서 명실상부한 제국의 중심이 됩니다. 이 동맹의 주도권은 점차 멕시카가 장악하게 되었고, 테노치티틀란은 중부 아메리카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 위에 세운 도시 문명의 정수.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은 인간의 의지와 신앙 기술력이 결합된 경이로운 도시였습니다. 텍스코코 호수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인공섬과 운하, 수로, 둑으로 구성되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이 도착했을 때 테노치티틀란은 이미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품은 거대한 도시로 당대 유럽의 대부분 도시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내부는 정교한 격자 구조로 계획되었고, 운하와 도로가 나란히 이어져 있어 보트와 도보 이동이 동시에 가능했습니다. 중앙에는 종교, 정치, 상업의 중심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템플로 마요리였습니다. 이 피라미드형 이중 신전은 도시의 심장이자 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장소로, 전쟁과 태양의 신 우이칠로 포치틀리와 비와 풍요의 신 틀랄록에게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구조였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경제는 고도로 조직된 시장과 자급자족 농업을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친한파라고 불리는 수경 농업 방식은 호수 위에 인공적으로 만든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공간에서도 엄청난 생산성을 보장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도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다른 도시국가에 식량을 공급하며 경제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테노치티틀란은 단순한 경제기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신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공간이었으며 아즈텍인들의 우주관이 구현된 신성한 무대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과 피라미드,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고, 시민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신들의 존재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중심 신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사가 거행되었고, 그 절정은 인신공양이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에서 태양은 매일 밤 지하 세계로 떨어지고 다음날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장과 피가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피해 제국. 아즈텍 제국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권력으로 유지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통해 신과 세계를 연결하며 제사를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즈텍의 전쟁은 곧 종교였고 종교는 전쟁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의 심장을 바치고 피를 뿌리며 태양이 매일 떠오르도록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정신적 엔진이었고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태양은 5번째 태양이며 앞선 4개의 태양은 모두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5번째 태양이 지속되려면 인간의 피가 필요하다고 믿은 아즈텍인들은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재물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즈텍의 전사들은 적을 죽이는 것보다 생포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포로를 많이 잡은 전사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적 영광을 넘어 제국의 존속에 기여하는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아즈텍은 플라워리 월스라는 독특한 형식의 전쟁도 벌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토 확장이 아닌 포로 확보를 위한 종교적 의식에 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인근의 틀락스칼란, 촐룰라 같은 도시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며 양측은 제물로 바칠 포로를 얻었고 이를 통해 신들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방식은 외형상 서로 협의된 전쟁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아즈텍 제국의 종교와 군사력을 정당화하고 과시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이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체계화되었고 제국의 영토 확장은 필연적으로 주변 부족들의 반감을 자아냈습니다. 멕시카 중심의 아즈텍 지배체제는 높은 조공과 인신공양 요구로 많은 반아즈텍 감정을 누적시켰으며 피해 제국이라는 이상은 점차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부의 새로운 존재가 출현했을 때 이 종교적 체계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1519년 아즈텍 제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충돌을 맞이합니다. 동쪽 해안에 상륙한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불과 수백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 거대한 제국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의 그림자. 1519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 동부 해안에 상륙한 순간 아즈텍 제국의 운명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고작 500명 남짓. 그러나 그들의 무기는 단순히 철제 검이나 화승총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수세기에 걸쳐 유럽이 축적한 전쟁 기술, 외교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이용한 것은 아즈텍 제국 내부에 켜켜이 쌓여있던 분열과 반감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에 조공을 바치며 억압받던 주변 부족들, 특히 강력한 전사 집단이었던 틀락스칼란과 손을 잡습니다. 이 동맹은 코르테스에게 단순한 보조 병력을 넘어 아즈텍 내부의 약점을 꿰뚫고 진입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즈텍의 적이던 자들이 정복자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된 셈입니다. 무쿠테수마 2세는 코르테스를 처음 맞이했을 때 그를 케찰코아틀의 화신이라 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찰코아틀은 백색 피부를 가진 지혜와 질서의 신으로 언젠가 돌아온다고 예언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화적 착각과 혼란 속에서 아즈텍은 제국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르테스는 이 틈을 타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입성했고 제국의 심장부에서 아즈텍의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괴자는 칼이 아니라 병이었습니다. 스페인인과 함께 들어온 천연두는 면역이 없던 아즈텍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테노치티틀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질병으로 사망했고 심지어 차기 지도자들조차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질병은 코르테스가 점령하지 않은 지역까지 퍼져나가며 아즈텍 전역을 약화시켰습니다. 1521년 마침내 테노치티틀란은 함락되고 아즈텍 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잔해 위에는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고 아즈텍의 신전들은 허물어졌으며 그 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피해 제국은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